네.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음 일단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랩스에서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제 임태빈이라고 하고요. 테라폼을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은 테라폼을 활용해 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 기반의 멀티 블록체인 환경 구축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유즈 케이스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제 다음으로 아젠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처음으로는 인트로로 이제 저희 회사와 그다음에 이 सब스트레이트가 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왜 이 सब스트레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 회사가 그리고 왜 이 सब스트레이트를 활용해서 블록체인 환경을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 쪼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테라폼을 왜 사용을 했는지, 그다음으로 이제 구축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구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to Z로 거의 VPC 생성부터 앤서블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넥스트 스텝으로는 이제 제가 그다음 단계로 어떤 것을 진행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트로인데요.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쿠브라는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쿠브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코비드19 때 이제 이제 많은 직원분들, 회사분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에 QR 인증을 할 때 사용했던 앱이죠. 그것을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었고요. 이것 또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활용을 했었고, 이제 저희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 코인이 없고 이제 가상화폐가 없는 환경에서 이제 퍼블릭으로 멀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더 넓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퍼블릭 멀티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सब스트레이트라는 이제 러스트 베이스의 SDK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SD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SD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DK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여러 체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된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릴레이 체인과 파라 체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이나 이 파라 체인에 대한 이제 어떤 파라 체인이 트랜잭션을 발생시켰을 때 나오는 블락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고요. 그리고 보안, 검증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췄다 보시면 되고, 파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서비스 및 기능에 특화된 각각 블록체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예시를 드릴 수 있냐면 DID 같은 분산 아이디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음 여러 가지 어떤 어 정 이제 금융 쪽 관련해서 뭐 어떤 결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해 주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능, 이제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해 준다고, 이제 서비스에 특화된 기능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서의 역할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봤던 릴레이 체인이 이제 콜레이터 혹은 콜레이터라고 해 가지고 그냥 아까 말했던 릴레이 체인이 이제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파라체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권한, 이제 트랜잭션들을 이제 입증을 하고 할 수 있다. 검증을 한 부분에서 이것들을 사용을 하고, 콜라이터는 파라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블록을 생성하고 실행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밸리데이터, 릴레이 체인한테 검증을 해 달라고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체인을 쓰려고 하느냐면요. 이제 쉐어드 시큐리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쉐어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이제 릴레이 체인이 다양한 체인들에 있어서 다양한 파라체인들이 붙었을 때 블록에 대해서 검증을 해줍니다. 이게 이 말이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을 보시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블록만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더리움 체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이제 직접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베일리데이터 역할까지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시- 어, 이 쉐어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체인들 그리고 저희가 뭐 구현한 체인들을 다 하나의 릴레이 체인 여러 개의 릴레이 체인들이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테라폼을 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라폼을 사용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코드 기반의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 이제 콘솔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포인트가 안 되는 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놓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대신에 코드 기반으로 하면은 저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코드로 정리를 해놓고 후에 다시 사용을 한다든지 재사용성이나 이런 것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배포 기능인데요. 어, 배포가 가능 배포 가능인데 왜 배포가 가능하냐면 이제 테라폼을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클라우드에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AWS뿐만 아니라 GCP, 애저에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활용해가지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배포를 해야 되는데 콘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비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에 이것들을 하나의 언어로 관리를 하고 코드로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더 쉽고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데브옵스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IAC 코드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을 좀 더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감하고 있기에 사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구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축 과정은 정말 이제 VPC부터 이제 EC2 아니면 혹은 이제 LB까지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구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2 플러스 Ansible 활용해서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EC2에 도커를 올려가지고 배포를 하거나 EKS 혹은 ECS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컨테이너 이미지로 올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먼저 앤서블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커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제가 페이지를 넘겼네요. 네, 일단은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번 어떻게 구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전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프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뷰 같은 것을 보시면은 베스천이 있고 거기에 이제 릴레이 부트 혹은 파라 부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체인의 처음 실행된 이제 부트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트 노드들을 이제 연계하는 이제 뭐 릴레이 노드 두 개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파라 노드도 뭐 추가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뺐고요. 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파라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레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 체인보다 좀 더
개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쉐어드 시큐리티 같은 이제 보안, 이제 검증이나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 좀 더 제가 설정을 이제 만들어 놓을 때 릴레이 노드를 좀 더 3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이제 배치를 해 놓은 이유입니다. 자, 이제 먼저는 VPC 생성인데요. VPC 생성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옆에 보시는 테라폼 코드처럼 AWS VPC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들었을 때 뭐 CID의 블락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하드 코딩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것은 추천하진 않고요. 베리어블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를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다음은 이제 서브넷 생성인데, 서브넷 생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개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이나 프라이빗 서브넷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고요. 퍼블릭 이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을 할 때 보시면은 이제 랭스를 카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3개를 생성하는 것을 이제 좀 해봤고요. 이 프라이빗 존스는 보이진 않지만 뭐 A, B, C 이런 존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데이터 어빌리티 존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리소스를 활용해가지고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아마 편하신 방법대로 서브넷을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서브넷을 생성하고 나서 이제 인터넷 혹은 이제 이 VPC 내에 있는 서버들을 통신하기 위해서 라우트 테이블이랑 넷 게이트웨이 이제 설정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 그룹 설정하기인데요. 이제 이런 EC2를 생성하기 전에 보안 그룹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이제 서버들이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셋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총 3개를 쓰고, 예전에는 이제 포트를 3개를 썼었고요. 지금은 최신 버전에 와가지고 지금 포트를 2개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WS 웹소켓 포트랑 HTTP 포트, 그다음에 피어 포트 총 3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업데이트가 최신에 이루어지면서 웹소켓이랑 HTTP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좀 낮은 버전을 쓰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태그를 쓰게 되겠지만, 하나로 합쳐가지고 9933이나 9944 이런 포트 둘 중 하나를 쓰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화면 CID 블락스를 이제 0.0.0.0으로 열어놓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 이제 테스트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상용 혹은 개발 데브부터 해가지고 상용까지, 스테이징 상용까지, 프로덕션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에 보이시는 그룹 룰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것을 테스트 해보면서 느낀 게 CIDR 블락으로 생성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IP 대역을 제가 잘못 설정하거나 아니면 열어놓으면은 좀 보안상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관리가 힘들었던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CIDR 블락스를 이제 IP 대역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IP 대역을 모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대신에 이제 AWS에 보시면은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어, SG 룰 이런 식으로 시큐리티 그룹을 그냥 인바운드나 뭐 아웃바운드 값이 아예 없는 그냥 보안 그룹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 아이디 값을 갖고 있는 애한테만 이제 보안을 이제 열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를 열어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편하고 사용하기도 또 용이했던 걸로 이제 알아서 용이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EC2 생성하기인데요. EC2 생성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은 AWS 인스턴스를 활용해가지고 리소스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은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여러 개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보안 그룹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NLB를 피어에 관련돼서는 이제 NLB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어 릴레이 부트노 이제 노드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피어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나 내부에서 사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내부에서는 IP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외부로 나갈 때는 NLB를 연결 이제 외부로 넷배 이제 보내줘야지 외부에서 통신을 할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NLB를 만드는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N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333 이라는 포트를 열어 가지고 진행을 해 줬습니다. 예. 그렇게 열어 주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릴레이 노드들이 연결할 수 있으면은 이제 통신을 하시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좀 더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어 노드도 동일하게 NLB를 만들어 줘야만이 이제 파라 보트 노드도 동일하게 이제 파라 체인들이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라 체인 관련된 이제 피어를 또 열어 줘야 됩니다. RPC 로드 밸런서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웹소켓이나 HTT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제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이제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줄 때 ALB를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ALB를 만들어서 사용한 이유는 외부 이제 여러 HTTPS로 혹은 WSS로 통신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외부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피어 노드는 이제 로드 밸런서를 그냥 하나 외부 이제 부트 노드 하나에만 붙이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RPC 혹은 HTTP, WS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레이 노드들을 모두 이제 합쳐 가지고 이제 ALB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하 분산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파라 노드도 이제 동일하게 ALB 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 가지고 부하 테스트를 했을 때 부하가 이제 이제 몇십만 명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것들을 좀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도 잘 버틸 수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앤서블 관련된 건데요. 이제 테라폼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테라폼으로 기초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앤서블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앤서블을 활용하려고 해도 이게 뭐 그렇게 관련된 도큐멘트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이걸 참고하기가 정말 어려웠었고요. 어려웠었고 보시면은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앤서블 관련돼서 YML로 파일을 작성을 해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던 이제 이미지인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앤서블이랑 이 EC2를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그렇게 만약에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배포를 해 가지고 블록체인을 활용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시거나 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렇게 추천을 좀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앤서블을 활용해 가지고 다 완벽하게 동작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구동하게 되는데 체인 노드 값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 이런 3개 뭐 피어가 연결돼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A2부터 Z를 이제 VPC부터 이제 ALB, 뭐 LB, ELB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들까지 만드는 작업들을 해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생성할 때마다 이제 코드가 되는 경험을 좀 했었고요. 아마 뭐 테라폼을 써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이제 고수분들 혹은 어 도 도큐멘트를 많이 읽어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미 테라폼 그냥 일반 리소스들을 활용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반복되는 코드가 많다는 것을 좀 아실 거고 처음이신 분들은 이 얘기를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다 보면은 코드가 AWS나 뭐 GCP나 뭐 마찬가지로 리소스들을 계속 여러 가지를 이제 반복되는 작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패키지 설치 및 설정으로 인해서 이제 서버 초기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N서브를 활용해 가지고 막 설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거나 피어가 연결이 안 됐거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은 그만큼 더 지연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좀 고민을 했었고, 이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다시 그냥 리마인드 겸 생각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이 AWS EC2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쓰는데 반복되는 게 많았겠죠. 보안 그룹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EC2를 생성할 때나 뭐 ALB를 생성할 때나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봤던 내용들이 있는데, 드라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Don't repeat yourself." 그러니까 나의 코드를 계속 어떤 것들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모듈화와 폴더 구조로 활용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릴레이 피어라는 이제 모듈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릴레이 피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 이 소스는 이제 저희 GitHub 레포, 프라이빗 레포에다가 제가 EC2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모듈화를 해 가지고 하나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손쉽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었던 코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리전까지 지금 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 가지고, 뭐 보시면은 서비스가 있고 AM2, 그다음에 그 밑에 저희 뭐 제품에 대한 이름, 이런 뭐 아니면은 뭐 앱 이런 이름을 달아 가지고 변수랑 그다음에 모듈을 따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좀 더 복사 붙이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뭐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더 설정을 해 가지고 활용하기 쉽게 활용할 수 좀 더 유동성 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앤서블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앤서블을 사용하니까 뭐 오래 걸리고 그거를 활용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다라는 이제 경험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패커, 도커를 활용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패커를 통해서 이제 도커나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다 설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테라폼을 활용해 가지고 프로비저닝 한 다음에 바로 도커 컴포즈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거를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패커로 AMI 이미지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이거는 같은 이제 파일이고요. 두 개의 이미지가 이제 쪼개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놔뒀고, 지금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도커나 뭐 이제 어떤 서비스 폴더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셋업을 하는 것들을 좀 작성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테라폼을 올리면은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기에 좀 이런 뭐 어떤 설치나 이런 것들이 좀 설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단축시킬 수 있어 가지고 활용도를 더 높이는 방법을 이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이닛인데, 이 클라우드 이닛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서버가 인스턴스가 실행이 되면은 바로 블록체인 노드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구현을 했었습니다. 클라우드 이닛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해 주는 좀 배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WS 같은 경우에는 유저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이닛 활용 관련해서 저는 이 클라우드 이닛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저 데이터에 이제 템플릿 이 파일을 올려 가지고 실행을 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찾아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동성 있게 이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활용한 게 템플릿 파일입니다. 이제 테라폼 0.12까지는 템플릿 파일을 활용했었는데, 이제 데이터에 리소스로 해 가지고
근데 지금은 템플릿 파일 펑션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는 좀 더 넘어가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템플릿 작성을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클라우드 이닛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전 맨 위에 샵 클라우드 컴피그라는 것을 만들어 주고 이제 파일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 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필요한 어떤 이 모듈에 관련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트랑 뭐 릴레이, 일반 피어 노드 혹은 뭐 파라 노드 아니면 릴레이 노드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건문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 줘 가지고 좀 많은 하나의 스크립트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작업을 이제 넣어 놨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키 스토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에 키를 등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다음은 이제 도커 컴포즈 파일들을 좀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커 컴포즈 파일도 동일하게 뭐 여러 가지 포문을 돌리거나 if문을 조건문을 줘 가지고 이걸 실행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옵션을 줄지 안 줄지를 좀 작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제가 체킹을 했었냐면 처음에는 테라폼 콘솔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뭐 물론 테라폼 콘솔이 아니어도 그냥 플래너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보고 싶어 가지고 저는 테라폼 콘솔을 활용해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활용하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이 돼 가지고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이닛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유저 데이터에 적용을 했었고요. 이 유저 데이터 적용 시에 인덴트 값을 넣어 줘야 됩니다. 이 인덴트 값을 안 주면은 이제 클라우드 이닛 쪽에서 이제 서버가 실행됐을 때 클라우드 이닛을 인식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야물을 인식을 하지 못해 야물로 판단했을 때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에러를 발생해 가지고 동작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로컬스에 이제 템플릿 파일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뭐 데이터 템플릿 파일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선언을 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로컬스에다가 놔둬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로는 이제 EKS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쿠버네티스 위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예전에 작업을 했던 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게 있어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미드업을 했었었는데 이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게 있어 가지고 이게 한번 쿠버네티스 위에서 체인을 한번 올려 보실 것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저희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CI/CD는 적용을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리모트 스테이트나 이런 것들은 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CI/CD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동화하는 작업은 좀 진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추후에 이거 모듈화나 이런 것도 좀 작업이 완성이 되면은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테라폼이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이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쉽고 빠르게 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 끝이고요. 혹시나 저희 회사나 서브스트레이트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